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과자를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과자를 많이 먹어도 뭐 크게 몸에 이상이 없었던 것 같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즐겨 먹었던 것 같은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서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공식품하고 이 당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실제로 제 몸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이 과자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과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 맛있다고 느끼면서 뇌 속에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더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 생기고 도파민이 생기면은 이제 이 마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태가 과자를 먹지 않았을 때 따르는 금단 증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먹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자 중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10년에서 20년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중독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좋은 영향들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살이 찌기도 하고 이 혈당과 혈압이 오르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이유는 혈관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이 이제 크다고, 네, 그런 목적으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밀가루나 이런 뭐 설탕, 정제된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 혈관에 상처가 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치매 위험성도 높이고 또 이제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과자 중독에 빠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과자를 먹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 오후 3시쯤 되면 간식을 꼭 먹는다. 그리고 커피에 늘 과자를 곁들여 먹는다.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나도 모르게 과자를 산다. 거의 날마다 과자를 먹는다. 짜증날 때 과자에 손이 간다. 과자를 안 먹으면 초조해진다. 가끔 과자를 왕창 먹는다. 과자를 끊으려고 다짐해도 얼마 못 간다. 과자를 안 먹으면 일이 잘 안 된다. 살을 빼고 싶은데 과자를 끊을 수가 없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과자를 끊을 수 없다. 나중에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도 일단 과자를 먹고 싶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과자 중독에 빠졌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중독에 빠지게 하는 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설탕, 과당, 인공 감미료, 밀가루, 소금, 기름, 스트레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제도가 높은 설탕일수록 소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혈당치가 급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비만, 당뇨, 동맥경화, 치매, 암 등을 이제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설탕은 대부분은 그 대단히 정제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단맛은 더 강화가 됐고 그래서 중독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과자에는 백설탕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기 포장의 원재료명에 이성화당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를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에는 아스파르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설탕보다 100배에서 200배까지 단맛이 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설탕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정제 설탕보다 크게 좋을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도 문제가 정말 많은, 밀가루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조금 좋다고 알려진 통밀조차도 이것도 사실은 정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고 당뇨병, 심장병,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먹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글루텐 덩어리의 위험한 과자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모르핀과 같을 정도의 그 마약과 맞먹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2번 정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99.5%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로 정제된 화학적 합성 소금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안 좋다는 거고, 바닷물에 간수 성분이 그대로 함유된 미네랄이 가득한 그런 소금은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의 내용을 이제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기름도 가공된 기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통 그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용유나 대두유, 홍화유 뭐 이런 것들은 오메가6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이제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1로 유지하는 게 좋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메가6에 너무 과하게 노출이 돼 있다. 자, 과도한 인공 트랜스 지방산 섭취는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 가열 처리할 때 생기는데 가공식품에 함유된 식물성 유지나 튀김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 네,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고.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도 저절로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빈곤층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 그래요. 서글픈 얘기죠.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거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실천을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성화당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채소나 과일을 사용한 주스에도 우리가 사 먹는 그런 음료들은 대부분 설탕물이라고 보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가루 제품은 되도록 피한다. 그 다음에 나트륨과 기름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감자 튀김, 치킨 너겟, 라면, 덮밥, 밥, 마요네즈, 버터 바른 빵 이런 것들. 저도 오늘 조금 먹었는데 사실 이런 음식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집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보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튀김도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불량식품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낵류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것 중요하겠죠. 저녁 식사 같은 경우는 자기 4시간 전에는 웬만하면 마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소화시키는 과정 때문에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배고플 때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자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으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사증후군, 뭐 비만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혈관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 짜증과 불안도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개선될 수 있고,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 70세에서 80세가 된 몸은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먹어온 결과로 만들어진다.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는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정말 그 의사의 말만 맹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약간 이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은 정말 평소에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